나를 잊은 채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삶을 다시 피우기 위한 꿈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꿈을 깨우고 나를 발견하고 싶은 학부모. 나도 모르고 있던 재능을 발견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은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꿈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림 메신저, 성장 파트너, 그리고 드림 메이커. 3명의 진로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꿈을 찾고 꿈을 담아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기대하면서 그 첫 번째 만남의 시간 열어보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꿈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잊었던 나의 꿈에 눈뜨는 꿈을 묻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찾아간다는 것을요, 꿈찾기라고 하는데요. 꿈을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꿈을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진로교육 전문가인 저희 세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또 확신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과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준비한 과정이 바로 꿈을 담다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들이 육아의 시간을 거치고 또 지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꿈을 찾아 이렇게 진로교육 전문가로 부지런히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 꿈담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꿈을 찾아서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성장 파트너님, 네. 그리고 드림 메이커님,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여행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주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즐겁기도 하지만 식구들 챙기느라고 편하게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아쉽고요. 또 팬데믹 이후로는 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지 못한 것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꿈을 찾는 과정을 우리는 여행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여행하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와 함께 꿈을 찾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참 많은 준비들을 하죠. 꿈을 찾는 여행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 이런 거 챙기고 또 여행지에서 가볼 곳도 알아보고 일정 짜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여행을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더 설레고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꿈을 찾는 여행? 이 여행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꿈을 찾는 여행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나의 여러 면들을 살펴서 준비해 두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꿈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을 주변에 또 알리죠. 그리고 그 일정을 또 확고히 하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진로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도 꿈을 찾는 여행의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요, 오히려 더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해서요. 정말 여행 준비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꿈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나의 꿈과 또 삶의 방향을 찾아본다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요. 아이들도 가족도 아닌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을 하니까 좀 두근두근합니다. 네. 네. 우리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요. 꿈을 찾는 여행인 꿈담 프로젝트. 네, 쭉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여행 준비로 나에게 꿈을 묻는 시간 가져볼까요? 저 어릴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넌 꿈이 뭐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맞아요. 나중에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꿈을 자꾸 물어보는지 가끔 짜증났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릴 적 꿈이 뭔지 기억은 나실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간호장교 되고 싶었어요. 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엉뚱할 수 있지만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학창 시절에는 이제 무대 연출가
또 도시기획가 이런 것들을 꿈꾸기도 했었어요. 선생님들은 그럼 왜 이런 직업을 갖고자 꿈꾸셨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꿈꾸게 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덕분인데요. 아이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숨겨진 재능들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그런 모습에 너무 제가 반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랫동안 선생님이 되는 것을 꿈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학교 복도를 지나다가 간호장교 사관생도 모집이란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그 포스터 안에 있는 그 사관생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멋져가지고 딱 한눈에 반하기도 했고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간호사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그런 꿈을 꾸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뭐든지 척척 해내는 이런 엄마의 모습이 되게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크면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청소년기에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좋아서 무대 기획이나 도시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 진로나 꿈을 좀 즉흥적 혹은 그때 잠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들로 정하고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루지 못하거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누구도 이렇게 꿈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너 커서 뭐 될 거야? 뭐 하고 싶어? 막 이렇게만 질문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꿈을 찾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과정이 조금은 더 쉬웠을까요? 아무래도 충분한 탐색과 준비가 되었더라면 좀 방황하는 시간도 줄이고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이 삶의 방향을 따라서 좀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꿈을 찾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꿈을 찾는 일은 우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사느라 바빠서 또 아이들,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낼 엄두도 못 내셨죠? 그렇죠. 저도 사실 진로 교육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나를 돌본다는 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낸다는 거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사정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를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알고 계실까요? 그 말은 너의 주제를 알아라. 분수를 알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금까지는 그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또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했던 이 유명한 이야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이 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보다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잘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실이 부족하고 힘든 건 아니지만 허전함을 느끼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대해 또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진로와 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맞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진로교육 전문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더라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로 전문가 성장 파트너님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진로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18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뭔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변화를 돕는 데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진로, 커리어, 그 고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 닉네임이 성장 파트너잖아요. 이 성장 파트너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성장 파트너가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네요. 네. 와, 멋지네요. 네. 다른 사람들의 진로 고민을 돕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동안에도요,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딱 그 시점이 왔을 적에 지금 이 시점을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해놨던 MBTI하고 진로 직업 흥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스트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청소년들의 진로, 그다음에 성인들의 커리어 컨설팅을 해주는 진로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장 파트너님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싶다라는 자신의 니즈에 집중해서 나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이런 검사 도구들에 대한 공부를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럼 MBTI와 스트롱 같은 이제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나에 대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MBTI는 요즘에 엄청 핫한 심리검사 도구죠.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MBTI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심리적인 선호의 차이가 성격의 패턴을 형성한다라는 건데요. 쉽게 저희 가족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ENFP고요. 저희 신랑하고 아들은 ISTJ예요. 예, 저하고 두 남자의 유형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유형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MBTI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런 오해나 갈등을 줄이는 데 엄청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진로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각 지표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지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나는 심리적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고 밖으로 향하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다 하면 일을 할 때도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업을 하면서 활동하는 쪽의 일을 더 선호할 거고요. 나는 심리적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걸 선호하는 내향이다라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얽히기보다 사물이나 아니면 정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혼자 일을 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각 유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에도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MBTI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MBTI가 이렇게 성격 유형만 좀 분류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또 나아가서는 일처리 방식이나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네요. 그러게요. MBTI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네요. 네. 이렇게 전문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 말고요. 혹시 나를 탐색해보는 다른 또 방법이 없을까요? 나를 탐색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면서 오래된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주관적인 이런 판단 방법인 거죠.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객관화된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조아리의 창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적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들도 적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사분면을 만들어서 분류해보는 방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경우를 보자면 저는 저에 대해서 성실함, 책임감, 창의력, 기획력, 이성적, 논리적 이런 키워드들로 저를 정리해 보는데요. 또 저를 아는 주변의 다른 분들은 저에게 리더십, 성실함, 감수성, 즉흥적, 주도적이다, 기획력이 있다, 창의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집된 각각의 단어들, 키워드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분면에 이 키워드들을 각각 넣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다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에는 성실함, 기획력, 창의력이란 두 곳에서 모두 말씀해 주신 키워드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에는 나만 적었던 키워드들을 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이성적, 논리적 이런 단어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는요. 다른 사람들만 적어준 키워드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주도적, 또 감수성, 즉흥적 이런 키워드들을 넣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고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이렇게 조아리의 창을 정리하다 보면 사실 내가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생각해보니까 전에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하고, 조아리의 창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다른 자신의 관심사 목록을 적어보는 걸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저의 경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것에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쓰고 강의하고 강의 자료를 찾아서 강의 교환 만드는 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는 뭘까라고 했을 때 여행 좋아하고요. 또 이제 호캉스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만나는 모임, 그리고 파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또 지구 오락실 혹시 아세요? 네네. 네네. 예능 되게 즐겨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자주 보는 영상의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눈길이 잘 가는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한번 나의 관심사로 떠올려보고 정리하게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진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대통령의 글쓰기를 집필하신 강원국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그때 학생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었거든요. 내가 자주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관심사 목록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관심사 리스트만으로도 나의 진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진로의 방향이 잡히면 나의 꿈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찾기의 이게 첫 단계인 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MBTI, 조아리의 창, 그리고 관심사 찾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꿈을 찾기 위한 여행의 시작을 한번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아주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꿈도 한번 떠올려보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꿈을 찾는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느라 급급해서 정말 중요한 이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배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시간 내서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나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아이들이 크면 뭘 해야 하나 막막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하기도 하고 우울감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서 나에 대해서 차근차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꿈을 찾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걸음을 시작한다면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며 활기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꿈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3번의 만남을 가지고 나의 꿈에 다가가고 또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우리 같이 한다면
꿈꾸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팡팡 됩니다. 네. 자, 우리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첫걸음, 나를 아는 시간 오늘 함께 나눴던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꿈에 눈뜨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봅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니즈를 찾는 시간인 꿈을 찾다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해요. 네, 지금까지 꿈을 담다 프로젝트의 성장 파트너 드림메이커 드림 메신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